안녕하세요. 주식거부입니다. 금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11포인트 올랐네요. 근데 여러분, 방송에 앞서 혹시 알고리즘 매매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걸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고 하니까 미국 나사 과학자들이 만들었다네요. 그 언제 만들었냐면은 냉전 시대 때 그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되고 난 뒤에 나사 과학자들이 할 일이 없었을 때 실업자들이 많이 생겼다. 그때 유명한 골드만삭스, JP 모간 그런 투자 업체들이 그 사람들을 스카우트해서 기계식 매매법을 개발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효과가 상당히 좋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인력 줄이고 인건비 전략하고 여튼간에 그때부터 시작됐던 게 계속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매매법이 개발되기 시작해서 지금도 개발 중이랍니다.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인간은 기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 예, 그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자기가 선택한 종목과 싸움을 하기 전에 종목의 선택, 그 다음에 어떤 투자의 심리, 기계는 심리가 없잖아요. 결국 입력시키는 건 인간이 시키기 때문에 투자의 심리, 음, 최종적으로 멘탈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는 그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알고리즘 매매법에 대해서 수박의 거달기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CPI 예상치보다 조금 잘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 반영되자마자 미국 선물이 강보합이죠. 대충 뭐 1포인트에서 0.8포인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10시 반에 이것이 반영돼서 시작하지 싶습니다. 그러나 오후 새벽 3시에 FOMC 회의록이 오픈되는 순간, 물론 그는 금리겠지만 뭐 특별하게 있겠습니까? 다시 그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또 반응을 좀 볼 것 같고, 만약에 특별한 이상이었다면 이것이 내일 아침에 저희들 정시에 반영이 된다면 2차 전지는 더 폭락할 겁니다. 2차 전지는 더 폭락하고 반도체, 그 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더 다시 갭 상승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2차전지 폭락한다는 게 제가 2차전지를 나쁘게 보고 하는 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많이 올랐으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질 않아요. 선순환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에서 돈이 돌고 도는 거니까 많이 올라간 주식을 팔고 저평가되고 올라갈 주식을 매수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폭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2차 전지주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성장성은 2차 전지로 가는 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부터 말씀드릴게요. 인프라코어 어제 제가 방송에서 한 3, 400만 주 들어오면은 만 원을 안 뚫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쩐지 오늘 이렇게 돌아버리네. 잘 아시다시피 제가 1월달, 2월달에 말씀드린 강범위한 저 뭐죠, 저 서울 중국의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엄청난 인프라 정책이 발표될 거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시들시들 하더니 결국은 못 버티고 중국에서 발표를 했네요. 올해 안에 인프라를 끌어올리겠다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 건설 경기가 앞으로 10% 이상 올라갈 예상 수치랍니다. 또 요거는 어디서 발표했냐니 블룸버그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월 얼마, 분기 얼마, 연 얼마로 작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을 들여가 볼 수 있는 소식통입니다. 일반 개미들은
접근 가능한 저 라인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블룸버그에서 그렇게 어저께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절대적으로 현대 인프라코어가 수혜를 보던 그 방그 같아요. 근데 예상은 했지만 좀 시들할 것 같았는데 결국은 중국도 버티질 못합니다. 지금 이 경기로는 중국 실업자 수가 늘어난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계속 간다고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계속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됐든 이번 달 말 4월 달까지 5월 달까지만 보시고 인프라코어의 주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듯이 어차피 9,500원에서 1,500원까지 천정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1Q 실적이 작년 4Q 실적의 순이익은 100%, 영업이익은 7, 80%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1Q 실적이 그래 놓으면은 반영을 보고 2Q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또 2Q 실적은 순이익이 20%더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한 20%더 늘어나는 추정치로 지금 나와 있어요. 2Q 실적이. 2Q 실적은 올해 6월달까지죠. 그래서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4월달이니까 2Q 실적을 반영돼 들어가겠죠. 그러면 아직까지 주가는 탄력성이 있다는 거고, 현재 외국인들이 이만큼 끄집 올릴 때는 충분한 이 회사의 가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도 계속 이 인프라코어를 갖고 있었던 이유도 그거고. 근데 좀 욕심을 낸다면, 제가 첫 방송에 한번 말씀드린 게 12,000원까지 보인다고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쪽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거의 7,000원대를 깨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수급의 문제인데, 얘들이 지금 이만큼 끄집 올려줘서 반등을 줬을 때는 요 라인과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과 모레 이틀이 중요합니다. 요 3단계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건지, 주로 봤을 때, 현재 주로 봤을 때는 이거 다 판 걸 다시 이어서 끄집 올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과 모레의 가격이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굉장히 긴장되는 주가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너무 많이 끄집 올렸어요. 올리면 좋은데 이게 계속 가려 그러면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끄집 올리는 거는 항상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은 뭐 저도 사실은 아주 좋습니다. 뭐 18% 이상 올라가고 20%까지 꺾이는 거는 좋지만 이게 계속이 되려 그러면 내일과 모레 주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혹시 좀 빠지시면은 매도해서 익절하셔도 괜찮고, 제처럼 곰처럼 묵묵히 속으로서는 걸어가시는 분은 흥분하지 마시고 목요일과 금요일 주가의 변동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흥분하지 하실 필요도 없고 일단은 뭐 올라가서 여러분도 축하드리고 저도 축하를 받고 싶네요. 그러나 제 목표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9,500원에서 비중 축소로 들어간다는 거 아직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예상을 해본다면은 내일은 강보합 정도로 끝내주기를 저는 솔직히 바래요. 솔직히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미친 척 내일 5% 이상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 것도 좋아요. 예, 계속 매수가 들어와서. 근데 오늘 매수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은 오전부터 땡기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은 움직이지 않았고, 기관은 움직이지 않고 외국인이 땡기기 시작했는데 오후에 기관이 땡기고 외국인은 감당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체가 다 들어왔어요. 지금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언제든지 뱉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긴장하는 게 좋은 것보다 희망보다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는 게 그거예요. 너무 이렇게 급반등을 하는 거는 저로서는 사실은 부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아마
제가 지금 그건 4년째 보고 있는 종목이지만 한 번 정도 있었을까요? 예. 그리고 7,400원, 500원대에서 이렇게 올라가기는 아마 처음이지 싶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또 다른 타 유튜브에 12,000원 간다, 15,000원 간다고 계속 희망적인 사항을 불러일으키는 유튜브가 있다면 정말 하수의 영역이고, 뭐 어느 정도 주식을 보시는 분 같으면 이렇게 너무 끝반등하는 거는 2차 전지주 같으면 몰라도 세력이 또 들어오면 모르겠죠. 작던 세력이 여기서 다시 붙는다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으니까 좀 편안하게 보시려고 그러면 일단 끝반등은 그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다시 이 정도 더 올라간다는 것은 솔직히 저로서는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갭 상승을 하는 것은 안 좋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갭 상승이 아니고 그냥 긴 장대 양봉을 만들어 버리네.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목요일이라서 좀 그것도 좀 우려스럽고, 제발 이 가격에서 빠지면 2, 3% 정도만 빠져주고, 올라가도 안 올라가도 좋으니까 2, 3, 한 이틀 이 거래일만 좀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입니다. 물론 올라가면 저도 좋죠. 그러나 저는 솔직히 부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그래야만이 좀 흔들고 올라가도 뚫고 반원 이상을 갈 수 있지. 이 상태에서 끄집고 올라가기에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이가 과매수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또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희망을 가지는 게 요 라인입니다. 7,560원에서 8,690원 거저올 때의 매수. 요렇게만 된다면 충분한 힘들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올린 가격을 보면은 잘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둘, 넷, 여섯, 7일, 막 대충 2주 2주 정도 뭐 70거래일로 보더라도 다 더해 보시면은 7,000원, 8,000원, 만천, 만한, 1,200원 밖에 안 돼요. 700원, 1,200원 밖에 안 돼요. 지금 이 매수 세력에 100만 주, 150만 주씩 올라와도 이 전체를 다 더해 보면은 1,200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1,410원 올랐어요. 저는 이게 우려스럽다는 거지 달리 보는 건 아닙니다. 자, 이어서는 딱 요까지 한 번 더 보면 마지막 610원을 털 때 요때 털고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은 1410원에 거의 언더라인들이 딱 맞춰놔. 그러면은 빠져야 돼요. 그죠? 빠져요. 좀 빠졌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사실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우려스럽고.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회사나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또 내려갈 것보다는 올라갈 힘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내일 프로그램 옵션 만기일 어떻게 돌아갈지 확인하고 제가 좀 더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내일 아침에 9,000원 한번 들고 보면 좋겠죠, 그죠? 오늘 9,050원까지 갔으니까 9,100원 정도에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빠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아침 시초가가 갭 하락을 하든 갭 상승을 하든 집어치우고 종가 기준으로 9,100원 선 위로 올라가 안착을 하는지만 확인되면은 빠질지 올라갈지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거를 한번 정확하게 보시고 내가 좀 감망을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는 그냥 두산의 인프라코, 현대 인프라코 올라가는 바람에 따라서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 HMN. 자, 오늘 HMN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관망입니다, 관망. 관망인데, 요놈들 보면은, 공매도 보면 웃기죠, 그죠? 예.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HMM은 공매도를 무시하십시오. 이 애들은 지금, 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벼랑 끝에. 현재 이 애들은 벼랑 끝에 섰어요. 벼랑 끝에 서가 있으니까,
이 공매도가 뭐 예를 들어서 대차소량 1000번 됐다고 끝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때리지 못합니다. 절대 때리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2만원 선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매각 대금 자체의 어마운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공매 때리죠. 그러면 매수 세력 들어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끄집고 올리려는 매수 세력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끄집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슈가 있어야 돼요. 어떤 무엇이든 간에 이슈가 있어야지 끄집고 올라가지. 그게 맹분이고 그 이슈가 없을 때는 주가는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슈가 없으면 공매가 때가 왜 못 때리냐니, 공매가 많아지면은 찬스가 싶어서 저가에서 확 들어올 거예요. 못 때려요, 애들. 절대 못 때립니다. 제가 뭐 이거는 제 주식 경험에도 장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절대 공매도 못 때립니다. 너무 우습게소리로 겁낼 필요 하나도 없고, 공매 한번 때려보라 하면은 얘는 자폭입니다, 자폭. 자, 그리고 조금씩 1, 2%씩 약진약진에 올라가도 얘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매각하고 있는 안에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게 나와야지 움직이는 주식입니다.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길지는 않을 겁니다. 길지는 않을 겁니다. 오래 끌고 있을 그게 안 돼요. 뭐라 그러지? 오래 끌고 있어야 될 이 종목이 아닙니다. 이게 회사가 아닙니다. 빨리 매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산업은행이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 BIS 기준을 또 산업은행 맞춰야 돼. 안 그러면은 한국은행에서 이 총재가 돈을 떼줘야 되는데, 그건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국회에 가서 박살날 일이니까 애들 최대한 빨리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뉴스에 현대글로비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이 방송을 하면서 흠의 매각의 1번 순위는 현대글로비스가 가져갈 건데 제가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했는데, 그 표에 대해서 제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두 번, 세 번에 걸치가 매각하지, 인수하지 않겠다 할 때는 정말 인수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2안으로 놓은 게 LX. 그죠? 지금, 그 애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회사를 SM에 가져가든 포스코가 가져가든 뭐 LX가 가져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또 말씀드리지만 연구체와 전환사채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주가는 반드시 움직이니까 그때까지 그러고 놓을 겁니다. 그게 특히 현대그룹에서 대기업에서 안 가져갈 때는 더 좋은 조건으로 매각을 제시를 해야 돼. 매각 내용을. 그러면 당연히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그 연구체와 회사체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과의 재매미 서로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뭐 돈도 많겠다 하겠죠. 그리고 또 참고로 한번 HMM의 CEO가 말씀했듯이 이야기했듯이 이 배당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에는 배당을 줄 것 같아요. 뭐둘 중에 하나겠죠. 분기나 기배당. 근데 제가 볼 때는 분기 배당보다는 아마 6월 말까지를 끊어서 기배당으로 한번 500원 정도, 600원 정도 한번 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마지막 배당에, 마지막 배당. 왜? 돈이 남으니까. 그죠? 이리저리 하고 다 연구체고 뭐고 뭐 다 사고 드리고 소각하든 뭐 다 하고 나면은 또 돈 남아요. 돈이 남으니까 그 돈 어차피 써야죠. 그죠? 기분 좋게 보너스로 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뭐 그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슈몰이에서는 아주 또 기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HMM은 어금니 깨물고 기다립시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또 그게 내일 터질지, 인프라코처럼 내일 터질지 모레 터질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그 내용이 나와야만이 입찰 공고를 낼 수 있다는 것. 그걸 위해서 매각 선정사하고 산업은행하고 해진공에서 열심히 지금 기브앤테크하고 있는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기다리죠. 좋은 소식을 위해서 기다려 봅시다. 자, 호텔 신라 지금 또 움직이네요. 그죠? 어금니 깨물고 기다려야 될 주식입니다. 8,500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요 회사의
주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번 세게 흔듭니다. 어떻게? 요렇게 5% 요거 한번 흔들 때 파시면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딱 파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안 팔았어요. 4, 5% 반드시 한번 흔듭니다. 그때 저는 팔고 손 틀고 다시 바꿔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때까지 그게 또 내일 될지 모레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수익을 최대 수익을 보려면 고점 매도 방법에 대해서 제가 호텔 신라로 말씀드렸습니다. 8,500원 이상 내일이라도 4, 5%, 3, 4%, 4, 5% 파박 치고 올라갈 때 그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중공, 자 이제 시그널 나왔습니다. 오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5,450원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5,500원 5,500원부터 스타트 하라고. 자 내일 아마 다시 5,500원 5,450원 5,500원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현재도 계속 매수는 저는 정말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5,500원 미만에서는 또 말씀드리지만 내일 현대인프라코어가 10% 이상만 간다면 저는 수익 보고 전체 정리하고 저는 몰빵 삼성중공업 들어갑니다. 만약에 들어간다면 내가 분명히 이 주식 매매에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분명히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게 뭐 대충 보면은 만주 5천만원 10만주 한 5억 뭐 대충 한 20만주 들어가겠네요. 자 그렇게 분명히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삼성중공업 사세요 하는 거 저도 들어갈 거니까 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5,500원부터 카운트해서 자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자 요 라인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요 라인 종가기 좀 5,410원에서 여기까지 올라간 게 6,150원 약 15%네요. 5,420% 10% 이상 되네요. 그래서 5,500원 타이틀을 보고 5,500원에서 10% 보면은 6,050원 6,100원 자 요거 라인 딱 한번 터시면 되니까 현재 매수를 하시더라도 괜찮고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요 라인에서 플러스 뭐를 보셔야 되냐니 요 라인과 플러스 뭐를 보셔야 되니 흑자전환입니다. 흑자전환에 보통 흑자전환 때 한번 보셨죠? 그때 나왔을 때 13% 이건 좀 무리수였어요. 무리수 한 5%에서 10%를 더 보세요. 그래서 제가 5,500원에서 15%에서 20% 정도 선 그러면 6,400원 정도 나와요. 6,400원 정도 나오면 아마 올해 고점을 한번 딱 찍을 겁니다. 그래서 5,500원부터 수익을 생각하고 지금은 그렇게 흥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일단 5,500원을 찍는 일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내일일 가능성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들어오고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하고 검토는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면은 대부분이 시장이 강성장이 아닐 경우에는 외국인이 들어오면 기관이 팔아요. 검토도 팔고 또 검토가 들어오면 단타 들어오면 외국인이 좀 팔 수도 있고 어떨 땐 같이 들어올 때는 힘을 받아가 엄청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제가 방송 마무리에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건데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아까 첫 방송에 제가 멘트에 말씀드렸듯이 알고리즘 매매법이란 게 항상 적용이 됩니다.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890까지 갔으면 과매수 구간이 반드시 맞습니다. 코스닥이 890 가면은 코스피는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2650 정도가 가 있어야 돼요. 요거는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은 일맥상통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 이 기식 매매법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현재 코스피는 2550인데 코스닥이 890 같으면 코스닥은 과매수 구간
코스피는 과매도 구간이 걸립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코스피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코스닥은 빠져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려면 코스피 2650에 코스닥은 860에서 865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더 빠질 가능성이 많겠죠. 네, 그래서 코스닥이 많이 저 올라간 것들은 내려올 가능성이 많고, 코스피에서 저평가나 현재 분위기를 타는 종목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거를 인간이 그 입력을 시켜서 기계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유 불문하고. 자, 요거를 꼭 참고하시고, 자,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상태의 나스닥이 좀 그렇게 심하게 오르진 않아요. 광보합입니다. 현재 지수는 나스닥이 광보합입니다. 지수 선물은 나스닥이 광보합입니다. 이대로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새벽 3시에 이상 헛소리를 했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내일 코스피가 빠지면은 저희들 종목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코스피가 빠지면. 네, 힘이 분산이 안 되겠죠. 근데 코스닥도 오르고 코스피도 오르면 아마 힘이 분산될 거예요. 힘이. 그래서 아침에 코스피 약보합으로 한다면 저희 종목들은 내일 강하게 상승할 것입니다. 자, 그게 제가 보는 그냥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오늘 올라서 다들 축하드리고 우리 험은 개개거리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저도 어금니 깨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흥분하지 마시고 더 침착하면서 최대 수익을 위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내일 다시 한번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 감사합니다.